경찰이나 보험사는 자동차랑 사람이랑 사고 나면 차 대 사람이요, 차 대 보행자.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차를 가해자라고 그러고 차가 치료해주고 손해배상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런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2년 전쯤에 방송했던 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기서 지게차가 엄청 빠르게 오네요. 지게차 한 시속 40 정도까지 달릴 수 있다고 그러죠. 그 뒤에 차들도 한 40 정도로 달리고 있죠. 저 뒤에 트럭이 오고 있는데요. 저 트럭에서 뭐예요? 저거 지금 금방 사고 났어요. 뭐예요? 뭐가 나오죠? 자, 여기서요. 제 머리 뒤에 잘 보세요. 빨간 거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5톤 트럭이 오고 있는데요. 저 트럭이 오고 있는데 뭔가가 튀어나옵니다. 뭐예요? 엄청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저 판넬이 쭉 세워져 있는데요. 이 판넬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안 보였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관은 차 대 사람 사고다. 차가 잘못했다. 차에게도 30% 정도는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치료비 대줘라. 대인 접수해줘라. 지금 현재 몇백만 원 나왔대요. 수술하면 또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을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답니다. 이렇게 판넬들이 있는데요. 판넬 요 작업하다가 판넬이 무너지니까 뒤에서 무너지니까 도망 나오다가 갑자기 뛰어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된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트럭 보험사가 치료비는 대줘야 됩니까? 아니면 트럭 잘못 없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간 그 지게차 최고 속도가 40이니까 뒤에 오는 차도 40 넘지 않았어요. 과속 아니에요. 바로 코앞에서 갑자기 달려옵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저럴 때도 차 대 사람 사고니까 차가 가해자고 그리고 치료비는 해줘야 될까요? 차에게 일부만 잘못이 있더라도 10%만 잘못이 있어도 치료비는 몇 천만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죠. 과연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100%는 트럭 잘못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럭 잘못 없지요. 트럭이 뭘 잘못했습니까? 만약에 저런 사고도 트럭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진행하면서 앞에 공장이 있다. 공장이 있어서 뭔가 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트럭이요. 요 내려오다가 요 속다 해죠. 잠깐 스톱. 예. 그럼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차 대 사람 사고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친 건 안 됐다 하더라도 저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다 그랬으면 산재로 처리해야 되죠. 자동차에겐 잘못 1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2년 전 사고인데요. 2019년 3월 사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후기가 안 올라왔는데요. 당연히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고 트럭 보험사에서 단 1원도 손해배상해 줄 이유가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풀박차에 아빠, 엄마,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하러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자, 깜빡 켜고 예, 좌회전차로 들어갑니다. 앞에 유턴할 차들도 몇 대 있어요. 저 후방 영상 뒤쪽에 보면 동그라미에 택시가 한 대 올 겁니다. 잠시 후에 보세요. 저 뒤쪽에 택시가 자, 앞에 유턴을 하죠. 난 좌회전하러 갈 거예요. 택시 나타났네요. 택시 나타나서 나의 좌회전하러 갑니다. 좌회전하러 가는데 어떻게 여기를 뚫고 아이 참 저 완전히 예 아니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와요? 이런 사고 이 사고를 택시 쪽에서 뭐라 그럴까요? 택시 쪽에서 이 사고를 이거 보험사들은 옛날에 이런 거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는 단순한 차로 변경 중 사고다. 차로 변경 중 사고는 70대 30부터 시작한다. 근데 이건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90대 10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원신 소리 듣습니다. 예. 어떻게 거길 뚫고 들어옵니까? 이걸 100대 0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예, 매우 프리미티브 합니다. 원시인들도 이제는 알 거예요. 원시인들도 네 저기서 와갖고 나 쭉 가는데 뒤에서 칼치기 이건 실선도 제법 길어 보이네요. 실선이 30m 이상이면 저거는 지시위반까지 실선 침범까지 해당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내가 들어갈 틈을 보고 들어가야죠. 거기를 어떻게 뚫고 나옵니까? 불박차는 11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뒤에 짐이 실려 있습니다. 톨게이트를 향해서 갑니다. 하이패스 구간을 향해서 가는데요.
앞에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오른쪽으로 빠지고 난 내대로 가면 되지. 난 파란색으로 가면 돼. 그런데 저 승용차 잘 보세요. 검은 승용차. 여기서 들어오네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으아! 으아! 깻잎 한 장. 깻잎 한 장. 저 차 때문에 급제동하면서요. 급제동하면서 짐이 확 쏠려서 짐이 망가졌습니다. 피할 수 있나요? 자, 우선 30이라는 글자는 여기 30인 거 아시죠? 근데 뒤에는 30이 없어요. 30이 없고 파란 유도선이 있습니다. 자, 파란 안내선이죠. 하이패스는 일리 따라가세요. 근데 여기서 열리가 하나? 아, 여기도 막혔네? 그래서 차 들어오는데 여기 얼마나 되나요? 하나, 둘, 셋, 20m가 채 될까 말까? 30을 지켰어도 참 이때 급제동해야 되죠. 으아! 뒤에서 쿵 소리 났어요. 짐이 밀린 거예요. 이 사고로 윙바디 화물 차량인데요. 네, 화물을 싣고 가던 중에 갑자기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횡단하던 그 승용차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비접촉 부딪히지 않았는데요. 뒤에 실려있던 중장비 부품 모터가 밧줄이 터지면서 묶어놓은 것도 퉁 터집니다. 아이고 6,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비접촉 사고라서 안 된대요. 이런. 아, 저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교통사고인데요. 아, 이거 약관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고 과실비례 돼서 안 되더라도 앞차 100% 다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되죠. 싣고 가던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앞차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불박차가 제한 속도보다 좀 빨리 갔다. 그것 때문에 100대 0은 아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입니다. 물론 일부 판서는 100대 빵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들 보세요. 다른 차들 하이패스 구간 가는 차들이요. 이런 차들이요. 불박차보다 더 빨라요. 불박차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다른 차들 쭉 보세요. 내 하이패스 구간 들어가는 차들이 나보다 더 빨라요. 빠른데 여기에서 이거 시속 30을 지켰어도 역시 같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30이라는 숫자는 앞에 붙어 있어요. 뒤에는 없었어요. 저는 불박차가 30보다 빨랐다 하더라도 과실비율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저기서 속도를 얘기하는 거, 그것은 억지로 흠집내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사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10초 전부터가 필요한데 이게 처음입니다. 이 처음 상황 얘기예요. 자, 처음 상황에서 사고 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 이러면 어떤 사고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 10초 전부터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이게 다래요. 앞에 게 없대요. 불박차는 스타렉스에 6명 타고 있답니다. 그럼 9인승 이상의 6명 타고 있으면 이 버스 전용차로 달릴 수 있죠. 시속 한 80 정도로 앞에 가는 버스랑 여유를 두고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답니다. 저 차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대요. 이거는 앞에 상황이 없어서 참 이렇게 상황을 구성하기가 힘든데요. 똑바로 서 있던 지금 차들이 바퀴가 조금씩 굴러가고 있죠. 옆에 차들이 바퀴가 조금씩 굴러가고 있어요. 서 있는 차가 아니에요. 그럼 조금씩 굴러가면서 아마 이 차가 점선구간이니까 나 여기로 들어가야지 그런 것 같아요. 바퀴가 굴러가고 있으면서 굴러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똑바로 돼서 여기까지 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초? 많으면 2초 되겠죠. 한 1초에서 2초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오던 차 시속 80이면 1초에 22m예요. 저 차가 들어올 때 1초 만에 들어왔으면 뒷차가 간격이 22m. 2초면 44m. 1.5초면 33m 정도 되겠죠. 뒷차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전용차로 달리고 있는데 시속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앞차랑 이 정도 간격을 두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툭 들어오면 도저히 못 피하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이 차가 뒤를 힐끔 봤더니 이렇게 큰 버스가 없네. 스타렉스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럼 내가 얼른 들어가야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불과 한 30여 미터, 설령 40m라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속 80일 때 40m에 멈출 수가 없어요. 정지거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야 옳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분심위에서 85대 15 나왔대요. 이의신청에서 재심의 갔더니 90대 10 나왔대요.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100대 빵. 이게 다 변호사님의 덕분입니다. 제가 보조 참가 신청해서 법정에 갔었어요. 제가 가서 뭐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상대 측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판사님께서 그 앞쪽 블랙박스는 더 없나요? 근데 그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앞에 게 없어요. 네, 우리 보험사 담당자가 변호사님이 유튜브로 설명해 주시고 그걸 제출했대요. 근데 판사님이 그걸 보셨답니다. 법정에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보셨대요. 판사님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유튜브 영상 그걸 보시고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다 라면서요. 네, 5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대로 원고 승 100대 빵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라고 저한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보험사 직원이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것을 판사님께 아마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판사님처럼 네, 아주 합리적으로 한 변호사님께서 합리적으로 설명하셨네요. 이런 판사님도 계시지만 어떤 판사님들은 아니 나한테 재판 받는데 왜 한 변호사 걸 나한테 내?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거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출한 내용, 제가 설명한 내용 그중에 포인트를 잡아서 준비 서면으로 써내십시오. 저 설명하잖아요. 자, 저 그 당시 80으로 가고 있었다. 요 차가 똑바로 가다가 이렇게 꺾는데 한 1초에서 많으면 2초 걸릴 거다. 그럼 시속 80으로 달릴 때 뒷차에 1초에 44m, 1초에 22m 가는데 2초 걸렸다 하더라도 천천히 꺾었다 하더라도 2초 만에 어떻게 피하느냐. 시속 80으로 달릴 때 3초에 못 멈추잖아요. 도저히 정지거리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이론적으로 써내십시오. 판사님들 중에 판사는 그 재판에서 왕이에요. 네, 그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판사한테 왜 그렇게 판결했어? 말 못합니다. 불복 있으면 항소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이 판사님은 한 변호사님 그 분석이 참 합리적이네요 라고 하셨지만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자체를 내지 마시고요. 영상에 제가 표시하는 거 그거를 준비 서면으로 내용 캡처하세요.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똑바로 돼 있던 차가 이렇게 꺾어지는데 한 1 내지 많아봤자 2초. 그런 것을 영상 캡처해서 그 내용을 밑에 글로 쓰고요. 준비 서면에 어떤 분은 사진을 뒤에다 붙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준비 서면에 캡처된 영상을 집어넣고 거기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몇 분 며칠 이렇게 되고 준비 서면으로 써내십시오. 불박차는 좌회전합니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직차 차로에서 이제 좌회전 들어갈 겁니다.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좌회전하다가 항상 우회전하는 차량 사고 나죠. 자, 좌회전 들어갑니다. 신호에 따라서요. 그런데 저기서 저 검은 차 보세요. 검은 차. 아이, 거기 택시 때문에 어차피 택시가 있으면 좀 멈추지. 택시들이 쭉 줄지어 서 있어요. 그럼 잠깐 멈췄다가 불박차 지나간데 봐도 되는데 저 검은 차가 저기서 그냥 안 되지요. 이번 사고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불박차에도 조금 잘못 있습니까?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100대 빵이다가 48%, 100대 빵 아니다가 52%입니다. 과감한 판사는 100대 빵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좌회전할 때요. 저기 2차로에 택시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저 우회전하는 차가요. 당연히 양보해야 되죠. 근데 말 없는 차도 있거든요. 저 차 계속 움직이겠어.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차가 어쩌면 나보다 먼저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못 보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자, 저쪽에서 차가 계속 오고 있네. 지금 저 차 오네. 해서 빵! 한번 해줬더라면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가 당연히 우선이죠. 우회전하는 차가 천천히 그리고 신호에 따라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해야 되죠. 신호에 따라 직진이나 좌회전은 차에게 방해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가 먼저 갈 수 있어? 또는 저 차가 브레이크 잡아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 상대차가 멈추면은 내가 가도 돼요. 그리고 속도가 멈추려고 하면은 가도 돼요. 근데 멈추면 계속 들어오면은 그 차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하는 첫째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빵! 그냥 빵이 아니라 미리 빵!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1, 2, 3차로 한 방향이에요. 불박차는 3차로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자, 3차로로 쭉 가는데요. 1방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저도 어떻게 차가 나올 수 있죠? 1방인데 여기서 쾅! 이 차가 나온 쪽을 보면 이 차가 횡단하려고 했나요? 저 차가 나온 골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그림 볼게요. 예, 직진금지 돼 있어요. 직진금지. 직진금지고 좌회전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다가 사고 났어요. 그럼 지시 위반일까요? 또 이렇게요. 여기 좌회전 표시 있고 직진금지 표시 있고 여기 요건 노면 표시라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거 표시. 이거는 안전표지입니다. 직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상대차가 직진해 왔어요. 지시 위반일까요? 상대는 뭐라 그럴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쭉 가는데 직진한 차가 없어서 없을 거지 당연히 없죠. 일방통행이니까 안심하고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차가 툭 나오면은 그런데 이럴 때 상대차는 설령 자기가 직진하려고 했더라도 직진이라고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직진이면 지시 위반이잖아요. 직진하지 말는데 왜 직진했어? 지시 위반이면 신호 위반과 똑같은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나 좌회전 중이었어요. 좌회전을 크게 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바로 우회전 하려고요. 물론 좌회전 중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좌회전 중일 수도 있고 또는 직진 중이었는데 좌회전 중이라고 나중에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차가 직진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지시 위반으로 처리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직진 대 좌회전이에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직진 대 좌회전 사고니까 그럴 때 7대 3일까요? 저는 이런 사고는 100대 0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저 차가 직진이 좌회전이 모르잖아요. 불박차 입장 쭉 가는데 속도도 빠르지도 않고요. 여기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은 저 차가 직진한 거나 좌회전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지시 위반 아니더라도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저기서 혹시 좌회전을 크게 오는 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했어야죠. 그런 판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판사 만나면 여기서 여기 끊어졌잖아요. 여기 끊어졌으니까 끊어졌어도 여기를 그런 판사 만나면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런 곳에서 혹시에 대비 섰다 가는 차가 섰다 가기가 쉬울까요? 저런 곳에서 혹시 보니까 빵빵하는 차가 있을까요? 나오는 차가 조심해야죠. 나오는 차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나오는 차 저렇게 나오면 안 되고 한 칸 한 칸 나와야 되죠. 한 칸 한 칸이 어려우면은 그러면은 나오면서 빵빵빵빵 하면서 소리를 내서 주변에 온 차한테 조심시켜야 되죠. 저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